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대선에서는 그러면 우리 민주당의 또는 우리 민주진영의 후보가 그 표들을 온전히 다 받아 안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민주당부터 먼저 통합하고 어느 때보다 잘 통합해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네. 182석은 지금까지 받았던 민주당 의석 중에 최다 의석 아닙니까? 그러니까 되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보다도 더 효능감 있게 보여준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통합은 민주당은 이미 된 것 같고, 저는 이제 그 이외의 세력을 통합하고 싶으시다면 그거는 정권 교체 이후에 우리가 하나하나씩 과제를 풀어가듯이 하면 어떨까? 현실감각 제로, 정무감각 제로, 거기에 눈치도 제로. 내가 알던, 우리가 알던 그 김경수가 맞는 걸까요? 우리는 여태 뭘 본 거죠? 허상을, 신기루를, 아니 발령기를 하는 위선과 가식에 공감 제로의 정치인을 본 걸까요? 국민과 민주당이 윤석열과 싸울 때 뭐 하셨나요? 사면만 됐지 복권되지 않아서 정치를 할 수 없었습니다. 출마를 못한 것이지 정치 자체를 못한 건 아닌데 왜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말로 모든 게 다 정리됐는데요. 입으로만 다양성과 통합을 부르짖지만 어느 것 하나 명료한 것 없는 모호한 주장일 뿐인데요. 말끝마다 연대, 다 끌어안아야 한다는 헛소리, 결국 듣다 못한 오윤혜 씨에게 개발리고만 김경수, 이미 민주당은 통합이 잘 됐고 네 걱정이나 라는 오윤혜 씨의 핵사이다 발언이 어제 매불쇼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 탄핵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꽁꽁 감춰놨던 사실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여권 인사들의 개인 비리와 가족 범죄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마치 권력에 눌려 막혀있던 진실이 그 권력이 무너져 내리면서 더 이상 막아설 수 없는 탓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친윤이라고 불리던 여권 정치인들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하에 적나라하게 확인된 겁니다. 우선 내란 수계 윤석열의 최측근으로 불렸던 윤핵관 중 윤핵관인 장제원 전 국힘당 의원이 성폭력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 전 의원이 대학 부총장으로 있었던 2015년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최근 접수됐는데요. 장 전 의원은 제보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무려 10여 년 전 사건이 이제서 확인된 건데요. 그렇다면 과연 그간 무슨 일들이 벌어졌던 걸까요? 혹시 이런 이유가 22대 총선에서 출마를 포기하게 된 이유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드는데요. 또 이런 사실이 공개된 시점이 절묘합니다. 장제원 전 국힘당 의원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최근 경찰에 접수됐는데요. 고소장을 낸 피해자는 장 전 의원이 부산의 한 대학 부총장으로 있던 지난 2015년 11월 술을 마신 뒤 비서인 자신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당일 장 전 의원의 일정 등에 대해서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일단 장제원 전 의원을 준강간 치상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5년 11월 17일 장 전 의원이 서울 강남의 한 호텔방에서 당시 자신의 비서였던 A씨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장 전 의원은 당시 아버지가 설립한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이었고 A씨는 그 비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듬해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이었던 장 전 의원은 선거 5개월여를 앞두고 선거 관련 프로필 사진을 촬영했고 이후 촬영팀과 뒤풀이 자리를 가졌는데요. 피해자 A씨도 이 자리에 합류했는데 뒤풀이 2차가 끝난 뒤 장 전 의원과 일행 한 명이 자신을 호텔 와인바로 데려갔고 이후 기억을 잃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장 전 의원이 A씨를 방으로 데려가 성폭력을 가한 걸로 보고 주변 진술과 증거를 수집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피해자 측은 장 전 의원이 사건 이후 여러 차례 회유성 문자를 보냈다며 힘들어하자 합의금조로 2천만 원을 건넸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A씨는 미투가 잇따르던 2018년 국회의원실에 취직도 했던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대해 피해자는 지역에서 권력이 센 장 전 의원의 일가가 무서워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그럼에도 오랜 기간 자괴감과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고소를 결정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아주 오랜 기간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장 전 의원은 무던히 애써왔던 거죠. 부산 사상구에서 3선을 지낸 장 전 의원은 인수위 시절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윤석열의 최측근 친윤석열계의 핵심으로 불려왔습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정치적 미래도 있다며 불출마를 선언했고 이후 공개활동을 자제해왔는데요.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국힘당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작년 10월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 경찰에 적발됐는데요. 경찰이 이 씨의 신원을 특정하고도 53일이 지난 뒤에야 체포했던 것으로 확인되며 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연의 아들은 이전에도 대마를 흡입해 붙잡혔지만 검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이연 아들은 초범이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가중처벌이 필요한 상습범이었던 겁니다. 이철규 국힘당 의원의 아들 30대 이모 씨는 지난해 10월 서초구의 한 길가에서 화단을 뒤지다가 112 신고를 당했습니다. 판매책이 약속한 장소에 숨겨놨던 액상 대마를 찾다가 경찰 출동 전 이 씨는 현장에서 도주했는데요. 경찰은 지난해 10월 29일 112 신고로 사건을 접수했는데 1월 3일 CCTV를 통해 이 씨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하고도 2월 25일에야 이 씨를 체포한 겁니다. 신원 확인 뒤에도 53일이나 지나서 이 씨를 검거한 건데요. 의도적인 수사방해와 은폐 시도로 보여지는 정황들인 겁니다. 마약 투약 여부는 소변검사의 경우 일주일 안에, 모발 검사의 경우에는 머리 길이에 따라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검사를 해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씨는 체포 후 간이검사에서 마약 음성 반응이 나왔는데 경찰은 이 씨의 소변과 모발을 임의로 제출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마약이 체외로 배출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체포가 늦지 않았냐는 질문에 경찰은 공범을 확인하고 통신수사와 자료 분석을 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씨는 예전에도 대마를 흡입해 붙잡혔지만 검찰 수사 단계에서 마약 단절 교육을 듣는 조건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앞전에도 봐줬던 사례가 있었던 건데요. 이른바 친윤석열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국힘당 의원은 경기경찰청장 출신의 3선 의원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경찰이 의원 자녀가 연루된 사건을 수사하며 조용한 입건을 한 것인지 사건을 덮으려 했던 것인지 강한 의혹이 제기된다는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 브리핑에서 이철규 의원이 경찰에 연락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본인이 받은 건 없지만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언론 보도 전까지 아들의 마약 사건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자식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심히 송구스럽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은 이 씨와 지인 2명, 대마를 화단에 묻어놓은 인물까지 4명을 입건해 불구속 상태로 넉 달 동안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리는 수사일까요? 대충 묻고 가려다 딱 걸린 건데요. 다시 말하지만 내란 숙의 윤석열 탄핵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 터져나오기 시작한 윤핵관들의 비리들인 거죠. 죽은 권력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단면일 텐데요. 저는 아마도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이 권력 뒤에 숨어왔던 각종 비리와 불법들이 말이죠. 끝으로 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이철규 의원 아들 사건 무마를 시도했던 경찰 담당자가 이번 경찰 승진 인사에 포함됐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고 재밌지 않습니까? 이러고도 몰랐다고요? 헌재를 때려 부수자고 외치는 국민의힘, 내란 수계를 지키려고 반국가 세력을 자처합니까?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를 넘어 내란 선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제 극우 정당으로의 변신이 아니라 반국가 세력으로의 변신을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고 외친 서천호 의원과 이를 옹호하는 국민의힘은 히틀러의 광기에 취한 나치당을 떠올리게 합니다. 심지어 어제는 서울중앙지법에 몰려가 판사 실명을 언급하며 구속 취소를 외치는 때법의 광란을 연출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대체 어디까지 망가질 작정입니까? 대체 어디까지 대한민국을 망칠 셈입니까?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뒤흔든 내란 수괴를 배출한 것으로 모자랍니까? 반국가 세력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의 민낯은 추악합니다. 이것이 국민의힘이 그렇게 외치던 보수의 실체입니까? 대한민국 보수의 이름을 더 이상 실추시키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이 제 아무리 발악해도 탄핵 인용이라는 예정된 미래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국민의힘이 설 자리는 줄어들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곁으로 돌아오십시오. 국민의힘이 끝까지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길 거부하고 반국가 세력으로 전락한다면 국민의 서리빨 같은 심판이 내릴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